오늘의 주제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토와 관련된 이 자료를 처음부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를 파헤쳐 보기 위해서 축토와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또 연결해 볼게요. 축토는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축토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서는 원진 기문관사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축토는 신축년의 축토잖아요. 그러니까 원진살과 기문관살, 살을 잘 안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70 몇 살에 돌아가신 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명리학의 웬만한 책들은 그분이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살 하나도 공망마저도 모두 다 작용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오행만 중요해, 십성만 중요해, 또 살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수백 가지의 살을 왜 다 봐? 맞아요. 다 보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 알면 그게 하나하나 접목이 되더라 보고,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진살이 들어오면 괜히 미워요. 축오 원진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축일주와 오일주가 만났을 때 그런 작용이 조금 나더라. 근데 다른 부분에서 상해주는 관계가 있으면, 생해주는 관계가 있으면 또 그게 작용이 없어져요. 그럴 때 나에게 잘해주는데도 정이 가지 않는다면 그런 원진 기문관살에 작용이 되고요. 기문관살이라는 말은 귀신이 막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거거든요. 귀신이 들락거리는 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문관살을 참 많이 체험해요. 그러면 살이 없다고 안 봐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기문관살을 알려고 했었을까? 바로 작용이 되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되게 좋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문관살이. 왜? 축이 저에게는 천을기인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기문관살이 오는 그 시기에 저도 모르게 자칫 잘못했는데 주식을 딱 샀어요. 근데 300주를 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300주를 사려고 했는데 잘못 써서요, 말도 안 되게 3,000주를 사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일 났는데 그래서 빚으로 사진 거예요. 빚으로 사졌는데 그게 갑자기 10%가 오르는 날, 그런 날이 오히려 저는 기문날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좋은 기문이에요. 귀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4차원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날, 기문관살이 오는 날에는 공부로 풀어야 돼요. 공부. 어떤 공부든 괜찮아요. 이 명리학 공부도 괜찮고 세상 공부도 되고 마음 공부도 해도 돼요. 그러면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축이 어때요? 기문관살이 온다 했죠. 그러니까 원진 기문이 오니까 축날에는 쓸데없는 막 저거 하지 말고, 또 축이 좋게 작용되는 날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날에는 공부해라. 그럼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인생 공부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든 다르게 바꿔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아셨죠? 이제 두 번째, 충미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충도 작용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충도 작용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런 거 다 무시하면 사주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도 충이라고 믿고 알고 가세요. 근데 어제 사주를 보신 분이 있어요. 어제 보신 분은 병호일주였어요. 병호일주에 또 4월에 태어난 병호일주였어요. 얼마나 극강해요. 한번 써보세요. 4월에 태어난 병호일주. 와, 화의 불덩어리잖아요. 그럼 좌우충을 맞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이 그 시기에 100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다른데 사주학자한테 가면 이 시기에 당신 이혼했고 굉장히 안 좋았겠소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태까지 수많은 데 가서 봤는데 선생님만 내 100억 번 대운을 맞췄어요 라고 실제로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그런 충은 좋게 오는 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도 충 나름이라는 걸 알고 이 충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축토와 미토가 만나면 자, 꽁꽁 얼어붙은 토와 저기 열토, 미토라고 하는 뜨끈뜨끈한 토가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빠박 일어나는 거죠. 빠지직 하는 거죠. 그걸 붕충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축토와 미토가 만나서 일어났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네끼리 합쳐지죠. 지네끼리 합쳐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세월 지나면. 그래서 붕충이에요. 같은 친구의 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충미충의 작용이 그럼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충미충이 분명히 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연지와 월지에 충미충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모대에서 이혼을 한다던가, 부모대에서 아버지가 일찍 그게 절지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또 일찍 사망을 한다던가, 엄마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미충의 관계는 오행으로 따지면요, 뭐 땅이 한번 변화가 돼야, 땅이 파헤쳐져야 나무도 심고, 땅이 파헤쳐져야 개간이 되잖아요. 개간,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개간이 되잖아요. 개간이 지진이 났을 때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그럼 지진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지각 변동으로 인한 산과 바다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고지의 충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의 충. 축토는 금의 가을 기운을 가둔 창고예요. 창고. 축토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미토는 목의 기운을 가둔 창고예요. 다시 축토는요, 금의 기운을 가진 금고라고 해요. 금고. 미토는 목고라고 해요. 목고. 봄의 기운을 가두었다. 그래서 금극목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극목. 오행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축토를 그럼 또 축토는 또 달라요. 수의 기운으로도 봐요. 그죠? 미토는 여름의 기운으로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은 고장을 다시 이해해야 되니까 그건 볼게요. 그래서 충돌의 작용으로 인한 창고가 열릴 때 개고라고 해요. 그걸 개고, 입고라고 해요. 개고, 입고. 그러면 광고, 개고, 재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성인묘, 재성인묘까지 나가야 되네요. 축토에서는. 그거는 이제 또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 또 축술미 삼형살의 관계를 올해는 무시할 수가 없다. 축술미 삼형살의 관계가 좋게 올 수도 있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좋게는 잘 안 와요. 근데 축토와 술토가 만나도 기본적으로 형작용, 축토와 미토가 만나도 형작용 기본적으로 일어나는데, 축술미 삼형살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작용력이 더 크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상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숙제다. 인생의 숙제. 그래서 사주 원국에 삼형살이 있으면요, 인시산 삼형살은 역마의 충이라고 해서, 역마의 살이라고 해서 좋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변화를 크게 갖는 때, 인신사회가 확장되는 때라고 했는데, 진술충리 사고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너무 삼형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나 변동을 갖기는 하되, 그 사람들은 사주 원국에 신강하면 너무 고집이 세고 난폭하기도 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착하긴 착한데 확 내지를 때가 되게 무서워요. 중도가 없어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변역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위세를 떨칠 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분들은 차라리.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될까요? 군인, 검찰, 경찰 뭐 이런 사람으로 가겠죠. 진술충미 사고지는 또 달라요. 직업이. 또 아무리 그래도 사주원국에 뭐 인신사 삼형사라고 또 다르게 작용되는데, 신약하면 근데 중요해요. 그런 삼형사를 가진 사람들이 신약하면, 왜 칼잡이는 칼잡이인데 백정칼잡이, 소나 이렇게 잘라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백정칼잡이, 피해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상담하신 분들도 그렇게
진술충리 사고지를 가진, 그중에서 축술형살을 가진 이런 분들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관계에 삼형살이 있으면요, 사실은 이별수가 있어요. 특히 일지와 월지에 함께 삼형살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 사람도 삼형살이 있는데 그 여자마저도 축수미 삼형살이 같이 와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지에 진술충리 가진 사람들이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좋은 쪽으로 파란만장해지자고요. 공부하고 나서. 자, 이제 자축합의 기운을 볼 거예요. 자축합의 기운으로 축토가 자수를 만나면 토라는 자식을 낳아요. 병신합수의 기운을 아까 천간의 합으로 보았죠. 천간의 합은 묶이는 현상, 합거되는 현상. 자축합에서는요, 축토가 자수를 만나면 토라는 새로운 생성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축토가 꽁꽁 얼어붙은 땅이잖아요. 수가 왔어요. 자수가 왔어요. 꽁꽁 얼어붙은 뭐가 될까요? 뻘밭이 됐겠네요. 뻘밭처럼 됐겠네요. 그래서 수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수를 머금고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에 의해져서 묶여져 버려요. 이것도 역시 아까 천간에서 병신합수도 합거되고 뭐 합의 작용에 의해서 합이 불화, 합이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합이 불화 현상이라 해요, 그건. 근데 얘도 역시 묶여져서 토 역할이 크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수작용보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과 묘가,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축과 묘가 있어요. 그러면 묘는 어떻게 될까요? 축인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축 다음 글자 격각살이라고 해요. 지지 두 칸 앞 글자와 이렇게 만나거나 지지 뒷칸의 뒷글자와 만나는데, 격각살은 옛날 어른들은 왜 6.25 전쟁터 나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막 이렇게 다쳐서 오는 분들, 팔다리 막 상위 용사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격각살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이석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고전 학자, 우리나라의 1960, 70년대 학자가 실제로 그 당시에 상담을 해보면 이 사주를 딱 가졌어요. 그러면 왔어요. 아, 당신 어느 그 상위 용사가 모여서 사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요? 하면 백발백중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정형외과로 가겠죠. 빨리 고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사람들이 오는 사주 생년월일을 보고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격각살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축진파의 작용이 있어요. 축진파. 축 중에 신금이 진 중에 을목을, 자, 축진 글자만 보면 안 돼요. 축계신기라는 글자를 보고 진을계무라는 글자를 봐야 돼요. 속에 있어요. 그게 축 중에 신금과 진 중에 을목이 을신충을 하는 작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진파예요. 근데 제 또 상담 경험에 의하면요, 축 맞는 시기에 이혼할 것 같죠,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축 맞는 시기에 이혼을 하는데요, 축 맞는 시기에 부부싸움을 하기는 해요. 일지의 축 관계에. 그런데 그러다가 이혼하는 시기는 파의 시기에 하더라고요. 파의 시기에 그 모든 게 파헤쳐지는 거예요. 요거만 좀 기억해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축 맞는 시기에 부부싸움이 좀 더 조화롭게 조율되기 시작하면 팔을 맞는 시기에 이혼까지 안 가더라. 제가 진짜 많은 분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오면 제가 제발 요 시기만 좀 참아주세요. 근데 잘 안 참아져요. 욱하고 올라와. 그죠? 안 참아져서 에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주를 배워야 되고 자기 거만, 자기 사주만 알아도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 연사 힘줘 외칩니다 이러고 삽니다. 자, 이제
사유축 삼합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야, 신축년 하나가 왔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네요. 신축년 하나 다 기억 안 되니까 동영상 보면서 꼭 다시 2번, 3번 봐주십시오. 근데 사화는요, 사유축, 이걸 생왕묘라고 해요. 생지와 왕지와 묘지, 모든 게 나고 잘 자라고 묘지에 갇히는 생왕묘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사에서 생한 것이 유에서 사유축이니까 유에서 왕해지고 축토에서 묘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생왕묘인데요. 그러면 이런 거 한 번만 볼게요. 사화와 축토가 뭐죠? 그러면 생지와 축토는 생지와 묘지의 관계예요. 생지와 묘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발전해요. 생성하려고 해요.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만들고 발전해 나가고저 막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겨우. 그러면 사주에 사화와 축토가 같이 있으면 알겠죠. 그러면 지금 축토가 오고 있어요. 그럼 사화일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사주에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근데 지금 신축년에 축토가 왔어요. 그거는 왕지와 묘지의 만남이에요. 이걸 왕묘의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안정권을 확보한다. 왜? 나는 이미 다 성장한 상태니까, 완성된 상태니까 왕묘의 상태, 안정권을 확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화와 유금이 같이 있어요. 그때 축토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화와 유금이 같이 오면 삼합의 시기가 돼요. 그러면 사회적인 일의 마무리가 완성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막 널려져 있던 일들, 늘어났던 일들이 막 축토에 의해서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인 안정권을 확보하게 되는 또 그런 관계를 갖게 돼요. 그럼 내 사주에 사유축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올해의 관계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선생님들 사주 하나하나. 자, 또